두 분 시국TV 제가 계속 주마다 들어가서 보고 있거든요. 아주 알차고 정말 그 10분 분량에 진짜 엑기스만 딱 우려낸 그런 컨텐츠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조회수가 좀 약하다. 열심히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은영 TV도 시국TV와 함께 국방 이슈를 공부하는 그런 채널로 열심히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국TV에 보니까 펠로시 의장의 아시아 순방 분석을 하셨어요. 이거를 한번 좀 요약을 저희 채널에서도 해주시겠습니까? 대만 해협의 긴장의 구름이 아주 까맣게 지금 끼어 있습니다. 네. 지금도 이제 새로운 군사 훈련을 한다고 중국이 나서고 있고 네. 이러다가 대만 해협의 위협과 군사 훈련은 상시화되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네. 대만 해협은 지리적으로 매우 한반도와 가깝고 네. 또 동아시아에 주도하는 미군 중에 기동력을 갖춘 군대는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다 보니 우리의 안보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만 해협의 긴장은 우리가 절대 강 건너 불구경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펠로시 의장은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와 대만, 한국, 일본 순방을 마치고 갔고 네. 누누이 반대해오던 중국의 경고를 이런저런 무시했던 거죠. 그래서 얼핏 보면 미국은 굉장히 이걸 통해서 성과를 얻은 듯합니다. 네. 일단 대만 공약을 강력하게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천명됐고 두 번째는 칩4 동맹을 차례대로 방문했으며 네. 그중에서 TSMC 회장을 직접 만나서 대만에서 네. 앞으로 계획들을 얘기한 거는 이 칩4 동맹의 강화와 동맹의 공고화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겠죠. 네, 근데 박사님 칩4 동맹이 요새 언론에는 많이 나오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제 미래의 전략적인 키는 네. 반도체에 있다고 보고 반도체가 없는 전략 무기, 전략 자산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반도체 생산 선진국인 대만, 한국, 일본을 미국과 함께 엮어서 그 공급망 동맹을 맺자는 거예요. 그 네 개의 나라가 네 개 나라가. 그래서 반도체 칩이라는 네. 뜻이에요. 근데 칩사라고 할 수는 없고 네. 칩 4개국가라 칩4라는 그 용어가 또 여기에다가 네. 이제 중국이 누누이 강제해 와서 이걸 반대하면서 불타 죽는 뭐 화를 입을 것이다 하는 이제 그 겁박을 했잖아요. 네, 네, 그런데 펠로시 의장은 뭐 불에 타지도 않았고 옆에서 불꽃이 있는 모습을 보지도 않은 채 미국에 돌아왔으니 네. 이거 중국 종이호랑이 아니냐 이런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게끔 했다는 측면에서 미국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내실적으로 보면 또 중국의 굉장한 그 군사적, 정치 외교적, 정치적 성과를 안겨준 순방이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지금 뭐 미국에서 무슨 행동을 하고 돌아다니는 큰 뉴스가 안 되는데 네. 지금 대만과 대한민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순방을 한 것은 이른바 중국이 그동안 표방해왔던 삼전, 네. 삼전이라는 뭐 세 가지 전쟁인데 여론전, 법률전, 심리전 이런 측면에서 여론전의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낸시 펠로시의 그 하원 의장이 한 명이 온 게 아니고 전 세계 미디어가 중국을 앞둔 그 최전선에 나타난 철의 여인처럼 그걸 부상하면서 미디어 여론전을 꿈꾼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시진핑이 거기에 머무느냐 그런 게 아니고 군사 작전 네. 그러니까 항공기 함정뿐만 아니고 이번에 탄도미사일 그 미국의 항공모함을 겨냥할 수 있는 등풍 계열의 탄도미사일까지 대만 상공을 넘나들면서 실사격 훈련하면서 사실상 대만 봉쇄 리허설을 했다. 그렇게 보도가 많이 됐죠. 대한 봉쇄를 리허설 했는데 거기서 무슨 행태가 일어나든 간에 그건 대만 문제지 우리 대한민국 안보하고 뭔 상관이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강대강이 곧 막 부딪힐 것처럼 하면서도 적정선에서 이제 통제를 하고 그 이어서 이제 후폭풍이 이제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대만 낸시 펠로시의 대만 방문 이후에 그 윤석열 정부가 수그리 하고 약간 몸을 움츠리면서 같은 서울 안에 있으면서 만나주지도 않는 그런 행보를 보였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중국이 왕이 외교부장이 박지인 우리 외교부 장관을 통해서 이 사드 문제를 또 다시 들고 왔대요. 사드는 그 현재 성주에 배치된 사드는 이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아니에요 아직. 미군 거예요. 미군 거. 네. 미군 거기 때문에
이 사드에 대해서 3불 1한. 3불 1한은 것은 뭐 너무 국민들이 이제 잘 알고 계신데 잘 몰라요. 잘 몰라요? 네. 자연스럽게 지금 그 사드 체계에 대한 대통령실의 방어. 그동안에 이제 세 가지 안이불자로 세 가지 추가 배치 더 이상 없다. 네. 근데 윤석열 정부는 저 공약 한다고 때부터 하짝을 해요. 우리 안 되면 사오겠다. 뭐 살 것도 없는데 만들지도 않았는데 네. 사겠다. 근데 추가 배치 없다. 그동안 약속했고 두 번째 미국의 그 MD 체제, 미사일 방어 체제에 가입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서 또 세 번째는 한미일 안보 협력이 군사 동맹으로까지 가지 않겠다라는 철저한 약속을 했던 것을 이번에 우리가 마치 선서한 것처럼 그렇게 한 것 플러스 원이 또 있어요. 일한. 네. 한 가지 한정적. 사드가 현재 배치되어 있는 것은 미국 무기체계인데 그걸 한정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북한 이외의 다른 용도로서는 절대 쓰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것처럼 됐는데 사실은 이 윤석열 정부의 그 외교안보 라인에서 성주의 사드 기지를 한정적이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적 본능적으로 한정적이 아니고 정상적 운영이야 뭐 이렇게 했다가 정상적 운영이면 그게 사드의 탐지거래 2,000km까지 중국까지 다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뭐 서둘러서 기지 정상화다. 정상적 운영이 아니고 현재 지금 사드 레이더 시스템이 제일 중요한데 요격이 되기 전에 거기에 이제 레이더 장비를 하기 위해서는 전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 전력이 현지 주민의 반대와 또 임시 배치의 제한 때문에 그거를 발전기를 유리를 헬기를 동원해 가지고 발전기를 통해서 발전기에서 전기를 해서 그 레이더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24시간 운영도 못 해요. 기름이 없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은 이 전력망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이번에 낸시 펠로시의 이런 방문 효과가 의외로 대만에서도 뭐 추가적인 군사작전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후폭풍이 한반도까지 이 태풍처럼 몰려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아주 저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요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낸시 펠로시를 안 만났잖아요. 이건 중국에게는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 우리가 중국도 챙긴다라는 걸 줬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근데 지금 박사님 말씀으로는 왕이가 와갖고 또 3불 1하는 얘기했다고 하면 지금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는 지금 새로운 냉전의 형성기에서 미국과 함께 완전히 그걸 선명하게 하려고 하는 이제 기본 정책을 지금 실현 중에 있는데 중국을 너무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배려였는지 고려였는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왕 각 국가를 순방하는 미국의 권력 서열 3위 하원 의장을 야밤에 혼자 내리게 하고 호텔 뒷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하고 이거는 호텔 뒷문으로 또 들어갔어요? 예의가 아니죠. 좀 그러니까 무례했네. 아주 담담한 메시지를 당당하게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만나는 꼼수 가지고 이 외교적 결례를 한 것은 아무래도 이건 좀 과하다. 나중에 이게 이제 혹시 우리한테 또 다른 그 후폭풍으로 다가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순방은 좀 강행된 측면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정치적 성향이 매우 강경 노선이고 그렇죠. 주관이 뚜렷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벌써 중국은 읽었던 것 같아요. 이 기회를 통해서 한 번도 시행하지 못했던 대만 접수를 위한 작전 계획을 시행 훈련을 다 끝냈어요. 중국이요? 중국은 72시간 계획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대만 침공 72시간 시나리오. 첫째 날은 미사일로 해상을 봉쇄합니다. 둘째 날 공중을 통제합니다. 셋째 날 급습하여 상륙훈련을 합니다. 똑같이 이 계획대로 사흘간 중국은 훈련을 실시했어요. 시행훈련을 다 실시했고 유사지형에서 다 시행을 했단 말이죠. 굉장한 성과죠. 그런데 이제 군사적으로 이걸 이루어낸 성과도 있지만 더 큰 거는 정치적 성과예요. 시진핑은 지금 이제 10년 차 집권을 하고 있고 금년도 가을에 이제 3년임 전인대를 앞두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지금 우호적인 분위기가 돼 있는데
직접적인 타격을 하거나 무력 충돌은 다 회피하려고 할 거예요. 이건 누가 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시진핑은 이 시점에서 대만 이슈를 부각함으로써 3년임 그를 기정사실화하고 또 더 다른 원대한 꿈을 중국 인민들한테 지금 심어준 거예요. 중국이 인민해방군이라는 명칭을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는 이유는 해방되지 않은 지역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대만이네요. 그것이 대만이죠. 그런데 그 잊혀져 가던 대만을 환기시키는 거예요. 그럼 제 3년임에 다 성공하고 그 다음 5년 동안 대만 이슈는 끊임없이 활용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국몽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제 4년임에 도전하려고 할 것이고 이미 3년임은 등소평이나 모택동의 지위를 획득한 거예요. 그렇죠. 시진핑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초월하는 중국의 아주 역사적인 황제 위치까지 갈 수 있는 정치적 탄탄대로를 이 대만이 열어준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 단초를 낸시 펠로시의 이 대만 방문 강행이 어느 정도의 그 키를 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처음에 시작하기 어려운데 네. 그 뉴 노멀이라고 늘 있어 왔던 그런 정도의 대만 사태를 이런 필요에 의해서 중국의 정치적 필요, 군사적 필요에 의해서 사실 기정사실화하는 전략이거든요. 이런 것이 말하는 시진핑이 꿈꾸는 중국으로 가기 위한 3전, 여론전, 심리전, 법률전. 그동안에 법률전 가지고 계속 미국하고 항행에 자유니 뭐니 이렇게 해서 해봤는데 그게 제한이 되고 그래서 군사적 힘으로 뒷받침할 수 있고 미국이 대단한 줄 알았더니 막상 딱 맞대결 구도를 하니까 약간 꼬리를 내리는 그런 모양새를 취했기 때문에 이것이 한반도 이 안보 전략에 미친 함의도 커요. 그 8월 하순에 우리가 이제 UFS라 그래가지고 을치 프리덤 실드, 을치 프리덤 가디언에서 이번에는 이제 또 이름을 좀 약간 바꿨는데 실드라고 실드 친다는 거잖아요. 방어막을 친다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전략자산 전개나 한미연합 훈련이나 뭐 상륙작전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이 작전 실기동 훈련을 전개하는데 훈련을 전개하면서 북한이나 중국이나 주변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미국이 생각보다 강경 모드로 나가지 않고 약간 속도 조절을 하는 그리고 규모 조절을 하는 그런 양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만 이슈가 촉발됐을 때 미국이 어떻게 하는 거 보는가 딱 보니까 상당히 전략자산 전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단히 강공으로 밀어버릴 줄 알았더니 마지막 순간에서 약간 꼬리를 내리면서 일종의 종이 호랑이 같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도 대한민국도 이런 걸 타산지수고 사람뿐만 아니고 이 안보 전략을 다루는 청와대 안보실을 비롯한 국가안보의 총사령탑에서는 그야말로 전략적 지뢰를 발휘해야겠다. 북한에 대놓고 대화에 응하기만 해도 다 줄게. 뭐 이것보다는 특히 정치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미국의 역량을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기민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략을 발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두 분 박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의 변화를 정확히 지금 이해를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사실 그 시진핑의 3년임과 관련해서 중국 내에서도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어요. 그리고 장점이니 시진핑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교체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낸시 펠로시 의장님의 이 대만과 동아시아 순방을 통해서 체제가 더 공고화되는 효과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분의 말을 종합해보면. 그러니까 아까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시는데 네. 뭐 군사나 안보보다 정치가 특히 국내 정치가 국내 정치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내 정치에 독소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않죠. 낸시 펠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군사보다 정치적 측면에서의 확실한 이득이 명확하나해질 경우에는 그 행보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 대만 이슈를 가지고 중국의 필요에 의해서 계속 자극하고 또 일군의 또 미국 하원 의원단들이 또 방문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한 1파가 가고 2파는 그렇게 관심이 떨어지는데 그렇죠. 어쨌든 상징적인 측면에서 이번 그 낸시 펠로시의 행보, 그녀의 뭐 독설이나 그녀의 패션이나 의상만큼이나 저는 아주 기억에 남는 게 오산 공군기지에 썰렁하게 내리는 미국에서는
한국전에 그 추모의 벽이 이렇게 하고 대대적이 하는데 아이 호텔 들어갈 때 뒷문으로 꼬리 감추듯이 그냥 그 들어가는 그런 행보. 물론 국회의장하고 뭐 일정 조율이 있었지만은 대통령이 뭐 국가의 상징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아쉬움이 너무 많다. 또 그 사진 옆에 연극인들과 뭐 연극 보고 뒤풀이하고 술 한잔하는 모습과 묘한 그 대보를 보이면서 네. 참 그 안타까움과 아쉬움 그리고 그런 그 낸시 펠로시의 행보 그 자체가 뉴스메이커인데 이거는 대한민국 언론이 아니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절호의 우리 국익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한반도의 안정이나 남북 관계만큼 정말 중요한 요소가 앞으로 대만 해협의 갈등 문제가 될 겁니다. 네. 그건 이제 큰 그림에서 어떻게 무엇을 고려해야 되느냐면은 3년임에 성공한 시진핑은 그 다음 더 큰 그림을 볼 텐데 더 큰 그림이 뭐가 그 있나요? 사연임이죠. 사연임이요? 사연임인데 네. 그걸 결정하는 해가 2027년이에요. 5년 후죠. 네. 그리고 그때가 해방군 건군 100주년. 그리고 이제 21차 당대회가 있는 해인데 한국의 남북 관계라든가 통일과 관련 이슈들은 거의 모두 주변 강대국들의 역학관계에 의해서 그렇죠. 거의 지배를 당하는 종속 변수인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주변국 상황이 이러하면 영향을 받는 거죠. 그렇죠. 아주 치명적으로 받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펼쳐질지 하는 이 그림을 밑에 깔고 이제 우리의 다음 외교 전략, 안보 외교 전략을 그 위에다 올려놔야 되는데 지금 외교안보 전략을 그 담당하는 라인들이 정말 지금 횡설수설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인사 검증도 좀 안 되는 것 같고 또 자격 문제도 서로 지금 설왕설래하는 일이 많아요. 그 내부 문제까지. 그러니 이거 빨리 정리하고 인적 쇄신 얘기가 그래서 또 나온 측면도 있거든요. 정말 심기일전 나가야 합니다,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제가 받은 느낌은 미국과 중국이 크게 지금 위용을 과시하고 서로 위민하는 낸시 펠로시 의장의 방문이었다. 그리고 중국도 그 속에서 얻은 게 많고 대만도 얻은 거잖아요. 낸시 펠로시가 방문했으니까. 그렇죠. 차이잉원 네. 정권도 어쨌든 근데 굉장한 우리나라는 안 만나고 대통령이 안 만나고 그냥 보내버렸는지 정말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